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소하지만 기분 나빠질 수 있는 음식에 관한 사연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째째하게 구는 것만큼 추잡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의 행동을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싶습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7년 만에 저 미친 며느리 되었었습니다. 사람이 그렇대요. 한 번 하고 나니까 두 번은 쉽더라고요. 왜 그동안 참고 살았었는지, 왜 그동안 좋은 게 좋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거였는지, 그간 왜 다들 내 말은 들어주지 않지 하고 쏘가리하고 답답해만 하던 제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미친 며느리가 되니 시댁 반응도 좀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아니 못하겠지, 이렇게 해도 저건 그냥 좀 투덜대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해도 돼. 그렇게 생각했었던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도 슬슬 제 눈치를 봅니다. 제가 다시 미친 행동을 할까봐 그렇겠죠. 그러기에 좋게 좋게 이야기할 때 들었으면 오죽 좋았을까요? 꼭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야 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듣는 척을 하다니. 역시 시집살이 시키고 며느리 우습게 보는 시댁엔 몽둥이가 약이었습니다.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족들인 거죠. 제가 힘이 들다, 좀 지친다 라는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별것도 아닌데 괜히 저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남편의 저 말이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일을 오늘 겪었는데 이건 좀 상식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라고 말을 하면 남편은 항상 그럽니다. 당신 왜 그래?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 정도 고생 안 하는 며느리들이 어디 있다고. 옛날 분들이시잖아. 당신이 무슨 요즘 젊은 며느리들도 아니면서. 하여튼 요즘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뭐만 했다 하면 여성 차별이다. 뭐만 했다 하면 이렇게 여자들이 희생을 한다. 그거 다 자격지심이고 먹고 살만 하니까 배 부르니까 똥배처럼 허영심만 가득 차는 거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정도 말도 못하셔? 무슨 늙으면 말도 하지 말고 보이는 것도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해? 다 늙어 힘들어진 노인네들이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인 건지. 하여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죽는 소리 하는 거 그만 좀 해.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안 사는 옆에 애들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해. 남편 입장에선 저는 항상 유난 떨고 별것 아닌 것에 파르르 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좀 많이 배려해서 그리고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이시니까 생각 없이 막말할 수 있다고 쳐요. 옛날 분들이시니까 며느리를 뭐로 알고 사셨던 그런 분들이시니까 이해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옛날부터 자고로 여자는 집안일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잘해야 하고 시부모님 보양 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요즘 세상엔이란 말을 하면서 여자의 올바른 모습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시거든요. 결혼을 하고 일까지 병행하며 아이까지 키우는 전형적인 워킹맘인 저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일상에 허덕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서 낳은 아이이고 제 몸의 일부분이나 다름없으니 아이 키우는 거 힘들다라는 말 못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달 정도 집에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적이 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였었죠. 한 달 정도 요양을 하는 것뿐이고 다시 몸이 회복이 되면 일을 할 참이었는데 저희 시어머니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하셔서 언제쯤 출근을 하는 것이냐고 하시더군요. 몸이 어느 정도 나아졌냐는 말은 절대 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시는 말씀은 요즘 세상엔 남자 하나 벌어서 살던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니 얼른 일을 나가라고 이 말씀이셨죠.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쉴 참이니? 몸 굴리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편해지면 안주하고 싶어지는 법이야.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어디 생활이 가능해? 여자도 같이 벌어야지. 얼른 일 나갈 생각하고 이번 주말에 네 시누이가 집에 오는데
기운 차렸으면 내 좋아하는 그 불고기 좀 해가지고 와라. 왜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연탄불로 굽는 거. 초반엔 그것도 잘 해오더니만 왜 요즘은 힘들어서 안 하는 거니? 암튼 네 시누이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하더라. 만일 내가 할 줄 알면 하겠는데 나는 할 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기 힘들면 다 해놓고 전화해. 그럼 내가 가지러 갈 테니까. 알겠니? 딸 생각하는 마음이 어찌나 극진한지 시어머니는 저도 있는 앞에서 항상 시누이를 안쓰러워했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쉬지도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죽을 듯이 일을 한다고 말이죠. 저도 똑같이 그리 살고 있는데 제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생한다, 힘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었습니다. 제게는 더 하라고 네가 좀 더 뛰어야 한다고 다그치기만 했었는데 그런데 저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당신 딸에 대한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군요. 결혼할 때 해준 것도 하나 없어서 볼 때마다 마음 아프다 했고 결혼하고 나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이런 게 여자 일생인가 싶어 슬프다고까지 하셨죠. 제 앞에서 그리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 딸은 안쓰럽고 며느리인 나는 당연한 거고 만일 당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며느리인 나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같은 여자이면서 어쩜 저리도 이중적인 건지 아예 꿀먹은 벙어리처럼 사는 며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고된 시집살이에 차별을 받고 살았던 며느리긴 했습니다. 언젠간 한번 터지겠지. 언젠간 저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겠지 하며 귀를 엿본다면 엿봤었는데 결국 일이 터지게 되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바로 시누이 합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시누이도 만만치 않게 시댁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그런 며느리 입장이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었는데 시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시댁의 눈치를 살피고 기가 눌려 사는 이유는 바로 만만치 않은 시어머니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토라지고 제가 투덜대면 쥐잡듯이 잡아대시고 제가 알아들었다 죄송하다 할 때까지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그런 지독한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남의 편인 남편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편을 단 한 번도 들어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항상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그런다는 사람이었으니 말 다 했죠. 그에 반해 시누이가 시누이의 시댁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시댁의 경제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시댁이 좀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매우 현명하신 탓인지 잘하는 자식 아니면 절대로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공표를 하신 듯 하더라고요. 아들, 딸 구별 없이 내 입맛에 맞게 행동하는 자식들에게만 재산 나눠줄 생각이니 알아서 하라 그것이죠. 결국 시누이는 초강세를 두게 되는데 물론 처음엔 시누이가 의도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이 먼저 시누이의 의증을 물어본 듯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죽는 소리 우는 소리를 했고 시어머니도 덩달아 세상 끝난 사람처럼 구셨고 하물며 제게 사돈, 즉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 욕을 하시곤 했죠. 어쩜 사람들이 그렇게 독하고 자식들 입장 고려를 안 하냐고 말이죠. 아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쩜 이렇게 자식들 생각을 안 해? 당신들 좀 편안하자고 내 딸 고생을 시키겠다는 건데 아휴 속 터져 속 터져. 괜히 결혼을 시켰어. 그냥 혼자 살게 두었어야 했는데 내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우리 딸 말년에 고생길 하나는 제대로 폈다. 아니 요즘 누가 같이 살아? 자식들이 살자고 해도 거절하는 판에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 돈 좀 있다가 유세 떨면서 자식을 나란히 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마음고생할 내 새끼 생각만 하면 매일 눈물만 난다. 확 그냥 사돈이고 뭐고 쫓아가서 뒤집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야. 딸 가진 엄마 마음이란 게 이런 건가 보다. 아휴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라. 엄마들은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이고 그리고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 있으면 그 걱정은 2배, 3배, 아니 1000배, 10,000배로 하는 법이거든. 아휴 내 팔자야. 아휴 두야 두야.
웬일로 제 엄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물론 저희 엄마를 칭하실 때 한 번도 사부인이란 말을 쓰신 적이 없기에 저런 건 기분 나쁜 축에도 끼지 못했었습니다. 하물며 시누이 시댁 어른들께도 그러시는데요. 시누이 합가 사건은 저를 각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부모님 댁에 가도 항상 근심 걱정 어린 얼굴만 하고 있었고 한 번도 환하게 웃어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속을 후벼 파더군요. 우리 엄마도 시집살이 하고 시댁 눈치 보고 사는 나 때문에 걱정 많을 텐데 그동안엔 내가 힘이 들고 내가 짜증이 나니까 우리 엄마 생각은 못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집에만 가면 울상이나 짓고 있고 엄마가 뭘 물어봐도 대답도 건성건성 뭘 좀 같이 하자고 해도 귀찮다고 면박이나 주고 TV에서 뭐가 좋다고 나왔는데 너 그것 좀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 그때도 사줄 거 아니면 그런 소리 좀 하지 말라며 타박이나 하고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라는 틀에 갇혀서 저는 제 친정 엄마에게 온갖 짜증을 다 내고 온갖 싫은 티를 다 내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이제야 깨닫다니.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고 바빠도 그리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생겨도 우리 엄마한테는 그럼 안 되는 거였었는데 갖가지 부려녀가 하는 짓은 다 하고 앉아 있었더군요. 제 자신의 여유가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마음을 고쳐먹고 어차피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댁이라면 그냥 포기를 하고 이제 얼굴에 인상 쓰는 일을 그만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면 적어도 내 부모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딸이 되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고 몸은 괜찮으시냐를 시작해서 매일같이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에 남편 없이 애만 데리고 친정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어차피 남편 같이 가봤자 저희 부모님 앞에서 먼저 말하는 법도 없었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기에 데리고 가도 쓸모가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좋은 일 있냐고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편하게 먹으니 그게 인상으로 나오는 듯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심오한 뜻을 가지고 제게 너도 니네 엄마한테 잘해라 라는 말을 하신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시누이의 편을 들고 시누이 입장을 헤아리다 보니 당신께서 시누이의 엄마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딸의 걱정을 많이 한다라고 저를 설득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셨겠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리 말씀해 주셔서 정말 별것도 아닌데 고마운 마음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누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 어른들과 합가를 했고 그 전보다 더 자주 시댁에 오긴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덩달아 시댁에 불려가서 시누이를 위해 아니 엄밀히 말하면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을 위해 반찬들을 만들었어야 했지요. 뭐 상관없었어요. 시누이가 꽤나 마음을 고생하고 있는 듯 했거든요. 시누이의 마음고생 못지않게 시어머니의 시름도 깊어졌었는데 그게 쌤통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게는 몹쓸 시어머니지만 저분도 어쩔 수 없이 딸을 가진 그리고 딸의 시댁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약자 입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름 애처로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 엄마였어도 제게 오빠나 남동생이 있었으면 혹시나 며느리와 딸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이래서 딸 아들 다 가진 부모님들의 마음이 한쪽엔 이런 감정, 다른 한쪽엔 또 이런 감정이 드는 건가 봅니다. 제가 시누이의 시댁 어른들의 반찬을 만들고 있는 동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머리를 맞대고 시댁 어른들 흉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그러더군요. 차라리 그 재산 받지 말고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냐고 말이죠. 이러다가 애 잡겠다고 도대체 그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이냐고 말이죠. 그럼 네 시부모가 그런 행동을 하면 김서방은 뭐라니? 그냥 듣고만 있는다고? 정말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하더니만 어쩜 김서방이 그럴 수가 있다니? 그냥 확 받아버려라.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건데? 그냥 인연 끊고 손주도 안 보여준다고 윽박 질러.
시부모랑 원래 그런 거야. 며느리가 눈치 보고 기죽어 있는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찍어 누르려고만 한다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만 하고 마음대로만 하고 그러는 법이라고. 시위를 하라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들어주고 계속 기기만 하다 보면 네 인생 끝까지 그렇게 되는 거야. 정말 엄마 속상하게도 이렇게 살래? 아니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 이게 사는 거야? 네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주눅들어 살아야 하는 건데 그깟 돈 주면 얼마나 준다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거냐고. 그냥 인연 끊자고 하고 친정으로 간다고 해. 그럼 김서방도 무슨 행동을 하겠지. 너랑 사이가 나쁜 건 아니잖아. 한 번 정도는 보여주기식이라도 그런 쇼를 해줘야 한다니까. 그래야 며느리 무서운 줄 안다고. 신우에겐 그렇게 시부모에게 강하게 나가라고 했던 시어머니가 한 가지 간과를 하셨던 것이 제게는 시어머니가 시부모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신우이와 마찬가지 입장이었었는데 저란 사람이야말로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리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그래도 마음고생하는 신우이 때문에 더 마음고생하는 시어머니를 짠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을 엎어버린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랍스타와 갈치였어요. 일전에 엄마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홈쇼핑에서 랍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랍스타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엄마는 쇼 호스트들이 먹는 모습을 보더니 저 사람도 참 맛나게 먹는다. 저게 저래도 맛있는 거니? 라고 제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TV 채널을 돌리는데 홈쇼핑에 랍스타가 나왔고 불현듯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를 붙들고 바로 주문을 했어요. 어차피 엄마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드시는지도 몰라서 허둥대실 것이 뻔했기에 차라리 저희 집에 초대를 해서 한번 맛이라도 보시게끔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으로 주문을 했지요. 그러다가 다시 채널을 돌렸는데 이번엔 갈치가 나오더군요. 우리 아버지. 갈치라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갈치 킬러이십니다. 엄마한테는 랍스타, 아버지에게는 갈치. 이렇게 우리 집에 모셔서 배 터지게 질릴 때까지 한번 드시게끔 해야겠다 생각하고 갈치 또한 망설임 없이 주문을 했지요. 그런데 그 택배들이 도착을 하는 날 우연찮게도 남편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가 오길래 남편에게 냉장고에 잘 넣어달라는 카톡을 보내놓았죠. 분명히 읽었는데 남편은 답변이 없더군요. 원래 그런 인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전화를 하면서 오늘 도착한 택배들 잘 넣어두었냐고 상태는 어떠냐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거 시댁에 가져다 주었다고 말이죠. 그 시댁에 가져다 주었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시댁에 가져다 주었냐 하니 택배 왔을 때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에게 랍스타랑 갈치 이야기를 하니 가져다 달라고 하셔서 가져다 드린 것뿐이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있든 말든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제정신 있냐고 말이죠. 그걸 왜 어머니를 가져다 드리는데? 내가 카톡 했잖아. 잘 넣어달라고 했으면 넣어두어야지. 왜 그걸 홀라당 어머니 가져다 드리냐고. 아, 정말 당신이란 사람은 어떻게 평생을 이러니? 내 말이 무섭지? 내 말은 무슨 개똥으로 알지? 화가 나서 쏘아붙이고는 시어머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그 랍스타와 갈치는 우리 부모님 대접하려고 시킨 거다. 미리 약속을 해놓은 상태라 오늘 들러서 가져가고 어머니는 따로 시켜드리겠다 하니 시어머니 입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말이 나오더라고요. 안 돼. 딸한테 얘기했더니 랍스타는 우리 딸이 먹고 싶다고 했고 갈치는 시부모님들이 그리 좋아한다고 하더라. 1시간 내로 가지러 온다고 했어. 네가 약속을 미루던지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니네 부모님은 그 시골서 사시면서 무슨 랍스타니? 랍스타 맛은 아신데? 그게 얼마나 고급진 음식인데? 괜히 입맛에 맞지도 않는 거 드시지 말고 원래 드셨던 거 드시라고 해. 꽃게 있잖아. 마트 들러서 꽃게 몇 마리 사서
꽃게탕이나 끓여드리면 되지. 그 주제에 무슨 랍스타야 랍스타는. 암튼 이미 내가 접수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너 통 참 크다. 랍스타도 그렇고 갈치도 그렇고. 돈 버는 거 다 니네 부모님 입에 들어가는 데 쓰는 거 아니니? 좀 적당히 해라. 요즘 내가 우리 딸내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너를 그냥 좀 뒀는데 너 요즘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다가 된통 한번 혼나지. 돈 아꼈어 이거사. 괜히 친정부모 챙긴다고 가랑이 찢어지는 꼬락서니 하지 말고. 랍스타에 갈치라니? 아휴 무슨.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화가 나다 못해 뻥하고 터져서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바로 내려서 택시 타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들어가는 시어머니는 이미 도착한 신우에게 제가 시킨 제 부모님께 대접해 드리려고 했던 랍스타와 갈치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왔는데도 저란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지 한번 힐끔 쳐다보는 것이 다였죠. 신우이는 인사조차 없었습니다. 싸가지가 얼마나 없던지. 저는 정성스럽게 랍스타와 갈치를 포장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곤 얘기했어요. 내일 랍스타와 갈치 가지러 왔다고 말이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한 목소리로 제게 말을 했고 저 미친 듯이 그녀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냥 그날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이도 그렇고 다들 저를 우습게 보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우습게 보는 그 형국이 말이죠. 이거 제 거예요. 제 부모님이 드실 거라고요. 어머니 드리려고 주문한 것도 아니고 아가씨 주려고 주문한 것도 아닌 바로 내 부모님 때문에 주문한 거라고요. 뭔데 지금 내 부모 드실 걸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뭔데 지금 내 돈으로 산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냐고요. 돈이 없으신 분들도 아니면서 그렇게 내 부모님이 먹는 게 아까워요? 꽃게탕이나 끓여드리라고요?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전에 아가씨한테 말 잘하시대요. 시부모들은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더 그런 사람들이니 한 번 정도는 강하게 나갈 필요 있다고. 아주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어머니 며느리인 제가 어머니가 주신 팁처럼 한번 강하게 나가볼게요. 우리 엄마 아버지 무시하지 마세요. 랍스타 맛을 모르던 그건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고급스러운 음식을 못 먹어본 분들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사돈어른 음식 도둑질 해가는 어머니가 더 부끄러워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기가 막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뭘요? 뭐가 그렇게 거슬리는데요? 그렇게 거슬리면 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말하실 때마다 거슬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저야말로 어머니랑 인연 끊어야겠네요. 아가씨네 시댁은 적어도 받아 먹을 거라도 있지. 이 집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그렇게 유세고 유난이세요? 가랑이 찢어지는 꼬락선이요? 언제 주려나 하고 눈치 보면서 살살 기고 있는 어머니 딸이 더 가랑이 찢어지는 꼬락선이 아닌가요? 어머니 딸이 힘든 거 알면 저는요, 제 생각은 하나도 안 나세요? 딸 가진 엄마 입장은 이런 거고 며느리 가진 시어머니 입장은 이런 거다. 뭐 이런 이중적인 잣대예요? 그러자 시누이가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냐고 말 다 했냐고 제게 덤비려고 하더군요. 극도로 흥분을 해서 거의 방방 뛸 정도였던 저는 시누이에게 손을 올리는 신용을 하며 입 닥치라고 한 번만 더 그 입 놀렸다가는 오늘 그 얼굴로 못 나갈 줄 알라고 협박했습니다. 내가 네 엄마한테나 며느리지 너한테까지 며느리냐? 같은 시집살이 하는 며느리로서 동질감 느껴서 그냥 좀 봐줬더니 내가 네 아래로 보여? 입 다물어. 도둑질 하려고 한 건 너도 마찬가지니까. 도둑형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쳐 있으라고. 어안이 벙벙한 그녀들에게서 랍스타와 갈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 하려고 하길래 저는 들고 있던 랍스타와 갈치를 내려놓고 제 핸드백을 거실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남편도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간은 투덜대긴 했지만 이 정도로 화를 낸 적이 없으니까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하는 게 당연했겠죠. 제가 미친 여자처럼 날뛰고 강한 모습을 보이니
오히려 그들이 꼬랑지를 내리더군요. 눈치 살살 살피면서 살짝 비꼬는 투로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예전처럼 대놓고 저를 무시하곤 하진 않습니다. 일찌감치 투덜대는 것을 그만두고 화나면 화를 좀 낼 걸 하고 후회를 했네요. 그렇다고 무작정 화내는 정말 미친 사람은 아니니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과하게 화가 난 건지 아직도 잘 알 순 없는데 그동안 쌓인 것이 터져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시부모 눈치 보면서 죽는 소리 하면서 지내고 있고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를 달래고 있고 저는 여전히 그녀들 사이에서 그녀들의 죽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별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다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엔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한 반면 이젠 이렇게 해줄 수 있니? 라고 말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투로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예전처럼 많은 일을 시키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이젠 거절을 하거든요. 진즉 이렇게 할걸. 이렇게 한번 미친 여자 되고 나니 세상 편한데 진즉에 머리에 꽃 좀 꽂을 걸 그랬습니다. 왜 그걸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었는지 그간 마음고생했던 제 세월이 안타까울 뿐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